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기후 예측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상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에이펙 기후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유진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아마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이펙 기후센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에이펙 기후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즉 아태 지역이죠. 아태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말씀하신 에이펙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서 설립되었고요. 예. 2005년에 부산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기상청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에이펙 기후센터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기후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예. 또 재배포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기후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서 이상기후에 대한 감시,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예측 기술 개발 연구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회원국과 협력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상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기후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그리고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재해 피해가 큰 대만이나 필리핀 기상청 등에 대한 기후 예측 기술 지원,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조기 경보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부산에 에이펙 기후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분들도 네.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기후라는 게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기후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에이펙 기후센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또는 기후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100%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 기상국에서는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죠. 기후 예측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모델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델들은 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요. 관측값에 아주 작은 오차가 있을 때 그 예보가 크게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희 에이펙 기후센터에서는 각국의 기후 예측 모델에서 생산한 예측 데이터를 다 모아서 네. 그것들을 종합해서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오. 다중 모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월 한 14개 모델에서 얻어진 약 300개의 예측 결과를 활용해서 예측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네.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예. 그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후 예측도 다양한 모델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예측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산한 예측은 한 개의 모델을 활용한 예측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도가 다소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음악의 그 앙상블처럼 각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해내는 기술이다. 바로 그게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생산한 기후 예측을 회원국이나 혹은 각국 기상청들에서 활용을 하는데 기후 예측은 그 피해 예방,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로서 네. 준비 체계를 갖추고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 지역은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아주 국제적인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산불은 특히 가뭄이 지속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예. 즉 강수량에 크게 좌우가 되는데 2018년 말레이시아 학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펙 기후센터의 다중모델 앙상블 예측이 어디가 건조하고 어디가 건조하지 않은지에 대한 예측을 비교적 정확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단체 등에서 저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베트남에서는 농림부에서 저희 예측을 이용해서 모내기 시점에 대한 정보를 농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기상청에서 장기예보 생산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기상 관측소가 없는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기후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에이펙 기후센터의 이런 자료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네. 같은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선진국보다 더 피해가 큽니다. 예. 그런데 기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역량이 또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발도상국 기상청 그리고 기후 관련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술 교육과 지원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또 일부는 저희 센터에 함께 머물면서 저희 연구진과 함께 각 국가에 대한 연구를 같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있는 건데 혹시 또 다른 지원 분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길게 보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후 예측 도구를 개발해서 저희가 예. 보급을 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에이펙 기후센터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허브 역할인데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정보들을 개발도상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전달하는 일인 것이죠. 네. 특히 기후 변화에 제일 민감한 지역이 바로 이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인데 그런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예측 기법을 개발해서 활용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술 개발과 데이터 전달도 중요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원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을 되게 아쉬워합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면서 파트너십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는 회원국 실무단 회의, 기술협력 워크숍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네트워킹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이펙 기후센터가 이 주변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갈수록 전 세계의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후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5년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5년을 모두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역대 2번째 혹은 3번째로 온도가 높은 해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북극의 얼음은 올 10월 달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 배출 경향은 과거에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올 초에 호주 지역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호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의 상호작용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이런 높은 상승이 연초에는 호주 산불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북극의 고온 현상과 결합해가지고 네. 여름에 동아시아 호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기후 예측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상 기후가 어떠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거쳐서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예. 이를 예측에 활용하는 것인데 음. 과거에 나타났던 상호작용과 최근 나타나는 상호작용들이 달라지는 추세라서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 기후 예측의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는 사실 인류한테 새롭게 부과된 과제고요. 예. 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법도 역시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네. 예. 이 새로운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기술적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고요.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와 물관리, 기후와 건강, 나아가서 기후와 산업활동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네. 기후예측 정보는 물론 불확실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비롯된 시장까지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기후 정보를 각 분야에서 활용해서 이상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찾는 그런 협력과 거기에 따르는 노력은 사회의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교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이상 기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산업 영역까지도 개척할 수 있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협업과 노력이 없으면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는 현재의 수준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갈수록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그 기술도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에이펙 기후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뢰도 높은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해서 이상 기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의 경감 그리고 네.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아태 지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예.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용한 기후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기존의 다중 모델 앙상블 기술은 물론 기후 예측 모델의 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병합 등 예측 기술 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국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기후 정보가 활용돼서 예. 사회의 이상 기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더 잘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하고요. 네.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네.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앞으로 에이펙 기후센터가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기후센터 유진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